자, 이제 485페이지 비과세 대상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납세 절차부터 설명을 하고 같이 연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납세 절차다. 재산세는 누가 어떤 식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어떤 방법에 의한 건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재산세는 제일 먼저 첫째가 과세관청에서, 과세관청입니다. 이제 과세관청에서 자기 스스로가 과세 표준과 세액을 직접 계산해요. 그래서 그들이 부과주의로 세금은 일단은 결정을 하고, 결정된 세금을 납세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케 할 겁니다. 그래서 고지징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통보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무슨 징수? 통보, 즉 보통징수다. 그럼 고지서를 보내서만 징수하니까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신고서 제출과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취득세처럼 가산세는 나올 여지가 있고 없고? 없고. 그 대신에 고지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 연체 무슨 금이? 가산금이나 조세 총론에서 배웠던 또 가산금인 중가산금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주의로 결정해서 납세 절차를 진행을 과세관청이 하며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 받아다가 세금만 내주면 되는 거야. 제때 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부과주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재산세 중에서 과세 금지된 재산은 고지가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지. 이 과세 금지된 대상을 우리는 세법에서 재산세 무슨 과세? 비과세 대상이다. 그럼 비과세 대상은 납세 의무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과세 금지된 것이므로 고지서가 오지를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고지 징수할 때 이제 기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납세 고지서에다가 납기를 적어줘야 돼요. 언제까지 내세요? 그럼 납기는 어떻게 되느냐? 6월 1일을 기준으로 7월 달에 내는 것과 9월 달에 내는 것이 있고, 그런데 원래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다 보면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를 합쳐서 계산했죠. 그럼 이 안에는 토지 건물 합친 주택 재산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상가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은 이것은 바로 토지는 9월 달에 내주고 건물은 7월 달에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주택은 나눠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토지 건물 짬뽕 세금이 계산됐으니 주택은 납기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주택의 세금 중에서 7월의 반, 9월의 반, 반반 나눠내는 것이 주택 재산세만 그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이제 재산세 고지서에 꼭 써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재산세를 기록해라. 재산세를 기록할 때 재산세 얼마입니다라고 기록을 해줘라. 근데 기록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재산세는 다시 한번 무슨 세는? 재산세는 지속적으로 나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시라? 몇 년 만에 한번 튀어나오고 막 일시성을 가져? 매년 잡아진 날짜에 지속성을 갖게 돼요. 그러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직전 연도에 재산세가 얼마 나왔다는 걸 알고 있지. 자기가 내봤는데. 그리고 해당 연도 재산세가 얼마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작년 내 집이 작년 재산세 또는 내 땅이 작년에 이만큼 내고 올해 이만큼 나왔네, 올랐네, 아니면 내렸네를 확인 점검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 보니까 비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지. 비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하여 올해 해당 연도의 세금이 갑작스럽게 상승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세금이 작년에 비하여 올라갈 수 있는 방법, 똑같은 물건인데도 작년에 비하여 세금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 올라가죠? 그래요. 뭐 공시가격이 높아졌다든가. 또 두 번째는 틀려도 괜찮아. 얘기하세요. 뭐 부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 건 틀리라고 나와 있지 맞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틀려야지. 뭐 때문에? 잘했어요. 세율이 높아졌거나. 또 과세, 법이 개정됐다는 게 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과세관청에서 특별한 재정 수요 등이 발생해서 해당 연도에 갑자기 재산세를 뭐요? 표준세율을 상향 조정했다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 했던 적용 비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상향했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작년의 세금보다도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그럼 비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세금의 고지서 기재금액을 쓸 때 산출세 그대로 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산출세 그대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문제냐? 작년도 세금과 비교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산세는 상한 제도가 있어요. 상한 제도. 어느 이상 한도 올리지 마라 이 말이. 한도 이상을 초과하지 마라. 그래서 상한제의 원칙은 바로 뭐냐? 직전 연도와 해당 연도 세금을 비교할 때 올해 세금은 작년도 세금의 150% 초과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에 내 땅의 세금이 100만 원이 나왔다. 올해 같은 땅인데 160만 원이 계산이 됐다면 재산세 고지서에 고지할 금액은 얼마? 150. 이렇게 해서 한도 초과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한 제도가 있다. 비교 가능성으로 인하여. 근데 이제 상한 제도는 원래 150이 기준인데 또 주택은 다시 뭐는요? 이 주택은 어떻게 해놨느냐? 상한 제도를 좀 다양성 있게 금액이 아주 작은 집은 105%만 해주고 조금 가격이 되는 집은 110%를 하고 그 다음에 비싼 집은 뭐 공시가격이 6억이 넘어가는 집들은 130%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집값에 따라서 상한 제도가 좀 달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산세 기록해 줄 때 혹시나 도시 지역분이 있다면 도시 지역분도 기록해 주고 이때 도시 지역분을 기록할 때 지자체마다 이건 성격이 달라요. 그냥 합쳐서 하든 합쳐서 그냥 재산세 하든 따로 써주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재산세 기준으로 해서 지방교육세도 무슨 교육세? 지방교육세도 재산세 한 20% 정도로 해서 지방교육세도 함께 이렇게 고리서 기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납기와 금액을 잘 써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여기서 또 문제는 뭔가? 그러면 여기 있는 재산세, 도시 지역분이 있다면 이거 두 개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무슨 금액을 기준으로?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고지서 쓰려고 그랬더니 2,000원 미만이야. 얼마 미만이에요? 2,000원 미만이라면 이런 경우는 고지서 보내서 세금 걷는 게 좀 민망해 안 민망해?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금액이 적다 많다. 세액이 적다 많다? 적다. 적은 것을 소액이라고 그래? 거액이라고 그래? 그럼 소액을 갖다가 징수를 하는데 2,000원 미만이면 안 받겠다. 그럼 이걸 우리 무슨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무슨 징수 면제? 소액 징수 면제다. 소액 징수 면제다. 이리 처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여기서 응용할 게 뭐냐? 그랬더니 그만 응용합시다. 안 돼요.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할 건 다 해야죠. 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올 것만 공부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이게 다 나올 거예요. 근데 더 나올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합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당신에게만 중요한 거 몇 가지 가르쳐 드릴게 했더니 시험장에 갔더니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나오고 옆에 가따리만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시험의 준비는 항상 모든
그 돌출사항을 감안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안하고 여러분의 농사는 1년 농사예요. 선생의 지도력 잘못으로 한 과목이 망쳐버리면 그거 불합격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지도력을 따라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안 따라오려고 그래. 왜? 머리가 일단 딸리니까. 암기가 안 되니까 막 그냥. 원래 다 암기 안 됐어요. 원래 그 머리가 그 머리였다고요. 이제 확인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그 머리도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격이 가능하다고요. 오늘 아까 이제 올해 시험에서 저와 함께 5년을 6년인가? 횟수는 7년이네 같이 했던 삼촌께서 오셔서 합격을 했다고 합격 증서 가져왔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작년에 저한테 호되게 욕먹었어요. 왜 욕먹었냐면 나올 것만 나올 것이 아니라 시험은 바로 변태성이 강하니까 전체적인 체계를 떠서 제대로 좀 공부하시라고, 복도에서 떠들지 말고 바로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더니 하겠습니다 했더니 뭐 그냥 좀 떠들기도 했긴 했지 해가지고 합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합격 증서 이렇게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처음으로 한번 안아드렸어요. 고생하셨다고 했더니 기분 좋게 고개 숙이면서 감사하다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또 떠들더라고요, 복도에서. 합격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세금의 합계가 혹시 낼 세금이 500만 원이 초과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500만 원이 초과되면은 2달 동안 2개월 동안 분할 납부가 가능해요. 무슨 납부? 분할 납부. 그러면 분할 납부 기준은 좀 이따가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요 두 금액의 합계가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해요. 뭘 가능? 물납 가능. 그럼 물납은 보통 물건으로 세금을 내야 되니까 바로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그래서 이 물납은 납부 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며칠 전? 그리고 5일 내, 며칠 내? 5일 내에 이제 결정 통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도 모두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로 갈 것이고,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과세 금지된 게 뭐냐, 이걸 공부해야 돼요. 과세 금지. 그러면 재산세가 과세 금지되는 것들은 비과세라 하고, 무슨 과세? 그럼 비과세는 어떤 재산을 어떻게 비과세하는지 성격을 파악해야 돼, 성격을. 그러면 첫째, 재산세가 비과세 되려면은요, 첫째가 1, 재산세가 공공성을 가져라. 무슨 성? 공공.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성격을 가져라. 그러면 개인의 재산도 공공성으로 사용되면 비과세를 해주는 거예요. 사용상의 기준이에요. 여기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 재산세 비과세를 갖다가 세 단어만 알면 포지션을 잡는데, 그것도 가지 공부하고 정신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을 잡아라. 우리 앞에 계신 분, 인간이 들 수 있는 호박은 몇 개를 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4개 이상은 들 수가 없어요, 호박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드냐고요, 호박을? 양손에 1개 되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입에 하나 물죠? 머리 하나 이고 4개를 들어요. 하지만 인간이 많이 들 수 있는 방법은 호박을 들지 말고 호박 덩굴을 2개 들고 내려오면 호박은 자동으로 따라와, 안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줄기나 논리나 덩굴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호박 개수 세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되겠냐고. 이게 이 호박인지 저 호박인지 아니면 이건지 저건지도 구분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줄기를 잡으라고. 그러면 첫째, 이 재산세 중에서 당신이 소유한 재산이 공공성을 갖는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럼 비과세 해줄게. 그 다음에 불특정 다수인의 백성을 위하여 공익성을 갖는다. 무슨 성? 공익성 같은 경우는 내 땅에다가 도로 놓고 자유로이 출입하세요, 백성들. 그럼 이것은 뭐예요? 공익상 제공된 도로용 토지라고, 이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비과세 해줘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산세는 지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안지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지속성이니까 잠시 있다가 임시로 철거될 건물 같은 것도 지속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일시성들, 무슨 성? 일시성. 그래서 우리가 성, 요
삼성이 되면 비과세조라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 뜻을 알아두시고 이제 비과세부터 정리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비과세 대상을 보죠. 485페이지. 재산세 비과세 삼성을 찾자. 1. 국가 등의 비과세. 이건 공공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보, 주한 국제기구 등이 국제연합기구. 아직 넘길 때 안 됐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재산은 공공성을 가지는 것이므로 비과세해 주겠다. 그럼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관할 안에 국토교통부 소유의 부동산이 있다면 동작구청장은 국토교통부인 정부를 상대로 재산세를 부과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감 잡으셨어요? 국가 등의 소유다. 그러나 외국 정부나 국제연합기구도 들어가는데 이제 넘기시면 돼요. 하지만 국가 등이 소유 재산일지라도 다음은 비과세 배제하라. 안 된다. 안 돼. 비과세. 뭔데? 첫째, 외국 정부 재산은 비과세가 맞는데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우리도 함께 과세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는 미국 대사관 관저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비과세해 줬더니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관저의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다면 국가 간의 상호 비과세 규정이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그 뜻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국가 등의 소유 재산일지라도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일지라도 연부 매수 계약자에게 무료로 사용권을 주어버리면 매수 계약자가 소유권은 국가에 있더라도 사실관계의 소유를 계약자 것으로 인정해서 매수 계약자가 재산세를 냈었지요. 그렇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소유권이 국가에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매수 계약자가 내고 있는데 비과세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과세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가시면 기타 재산 밑줄 그으세요. 기타 재산은 동그라미 두 번째. 기타 재산 말고 동그라미 2번 두 번 먼저 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이 1년 이상 밑줄 그으시고 그럼 우리나라 관공서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서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쓰는 사유재산은 비과세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법인이나 개인 소유 재산도 소유권이 개인 또는 법인이 있을지라도 그 공공의 용도로 무료로 쓰고 있다면 국가에게 사용권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무슨 과세 줘라? 비과세. 공공용은 뭐냐? 공용이 뭐냐? 큰 의미는 없어요. 공용은 그냥 공용이고 공공용은 좀 센 공용이고 그랬더니 영어로 쓰시라 그랬더니 사우루스. 공공용은 뭐예요? 무섭습니까? 티라노사우루스 그러지 말고 하여튼 그 사우루스들이에요. 좌우당가. 그러면 첫째 무엇인가? 제가 어느 토지를 한 1000평 갖고 있는데 그 1000평 중에서 현재 나대지에 나대지. 그럼 나대지로 있다면 건축물이 안 짓고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무슨 대상이 되어서 종합합산 안 쓰는 거니까 종합합산 대상으로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낼 입장이야. 근데 당장 사용할 게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관청에 가셔서 관할 구청에 가셔서 이 1000평의 토지를 우리 주민들의 무료 주차장 용지로 이해하셨어요? 바로 공용으로 쓰시라고 이렇게 내어줬다면 요금 안 받는다면 이런 것들이 바로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또 공공용은 뭐냐? 공공용은 내 땅이 1000평 안에다가 임시로 구청 청사 지어서 5년 쓰세요. 이런 식으로 국가에 직접 사용하는 것들을 뭐요?
공용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공용과 공공용 구분됐죠? 그럼 이제 세법 시험에서는 공짜 넣고 안 적고 상관없어요. 그냥 공용이면 돼요. 그래서 몇 년 이상이 한다? 1년 이상. 무료로 써야 한다? 유료로. 그럼 만약에 내가 임대료 받고 하면 비과세일 여지가 없고 일반 사업용 토지로서 별도 합산을 해야지. 하지만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무료로 사용케 할 경우 한다 이 소리.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기타 재산 거기 밑줄 그시고 이건 사유재산입니다. 잠깐만요. 기타 재산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방금 했던 공용 공공용의 무료 있잖아요. 그 무자에다가 별 5개만 좀 쳐주고 가요. 그것이 답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 볼 때 당황합니다. 시험장에 갔는데 운전면허 시험 이후에 첫 시험이죠. 이게 중개사가. 국가고시로. 예. 가면 이름 쓰는 것도 떨려 안 떨려? 아, 떨리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시험 문제의 지문에서 무료로 공용 공공용에 무료가 있어야 되는데 무자를 유자로 바꿔 지문에. 그럼 우린 넘어가 안 넘어가? 답이 없으니 헤매 안 헤매? 바로 그런 데서 바로 포인트를 좀 잘 찾으라고. 무. 생각 안 나면 무라도 하나 그려요. 그 다음 밑에 기타 재산. 다음에 해당된 토지가 첫째 수익사업만 아니라면 하나의 공익성을 가진 것이므로 다음에 6가지 토지 용도는 비과세 해줘라. 첫째, 공익을 목적으로 쓰는 공익도로, 공익하천, 공익제방, 공익구거, 공익유지, 그 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쓰는 묘지. 이 묘지는 요금받지 아니하고 자기 땅을 내어줘서 군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무료로 묘지를 쓸 수 있도록 바로 개방해 주는 것. 이런 바로 공동묘지를 말합니다. 특히 대표적인 거 월화의 공동묘지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찾아봐요. 인터넷 찾아보라. 그럼 묘지를 요금받고 하면은 임대료 받고 분묘 기지권료를 받고 묘지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사업용으로 경제활동에 쓰는 땅이니까 무슨 합산될 토지다 별도 합산으로 가야 되겠지만 무료로 개방해 주는 묘지가 있다면 이런 것은 바로 비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6개 지목이 비과세가 되니까 6개 용도의 지목이 비과세 되니까 이 지목을 고르시오 하게 되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6개 지목이 있다면 이런 것들은 비과세해 주겠다 하면 지목을 찾기가 어려워 쉬워 이거. 6개. 애우세요 그러면 도로하천 제반 국어 유지 묘지 도로하천 제반 국어 유지하다가 도로하천 제반 종교용지 대지? 임야? 아닌데 뒤돌아서면 기억이 안 나 이게. 1번 지문이 시험에 출제돼 버리면 우리 또 졸도합니다 이거. 그중에 다 맡겨놓고 하나만 틀리면 머리가 뒤집혀. 이거 쉽게 오는 방법 해드릴게요. 이거는 외워야 돼 이거. 쉽게 외우는 거. 우리 뭐 한식날이나 명절 때 되면 조상의 묘지에 가서 풀 깎어 안 깎어? 풀만 깎고 오나요? 아니면 북어대가라도 올려놓고 내려와야 돼. 그래야 북어라도 바로 뭐예요? 북어포라도 올려놓고 제사를 좀 지내고 오죠. 그래서 그것만 생각해. 조상의 어디에 가서 묘지에 가서 첫째 풀 깎고 안 깎고 뭐도 하고 제도 지내고 그럼 딱 나오네. 묘지에 가서 제, 도, 하, 구, 유. 충청도식으로. 묘지에 가서 뭐도 하고 유, 제도 하고 유 이렇게 하면 다 끝났어요. 다시 한번 어디에 가서 묘지에 가서 뭐도 하고 유, 제도 하고 유 여기까지. 풀도 깎고 유, 제도 하고 유 이렇게 하면 돼. 기억납니까? 근데 여러분들 질문하시더라고요. 국어가 뭐예요? 그걸 왜 저한테 물어요 국어를? 얼굴 긴 배 거시기한테 물어야지. 내가 어떻게 얘기해? 세법에서는 국어라는 것은 지목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 농수로나 뭐 이런 또랑 같은 거 다 뭐 이렇게 말만 못하진 아니지. 그렇다고 거기 말 안 하면 그거 쓰면 어떻게 거기다. 그 다음에 유지. 유지는 혹시 저수지 아시는가요? 농어촌 용소나 생활용소로 쓰는 유지 같은 거. 공용 유지.
물대주면서 요금 받는 묘지는 유지는 안 돼요. 무료로 쓰는 것들이에요. 농업용 유지 같은 거. 그 다음에 유지 알겠고, 그 다음에 뭐 제방은 뚝방 모르는 사람 있겠어요? 옛날에 모기 뜯기면서 다 올라가 봤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 가자. 공익상,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공익상. 이 공익은 불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공익상, 여기서는 바로 소유자 사용이 금지된 땅들이 못 쓰게 합니다. 이거 사용이 금지시켜 놨어요. 이거. 그럼 국가에서 사고 파는 것은 금지하고 안 하고? 안 해놨고, 권리 이동은 금지하지 않았어요. 사용을 금지해 놓은 거지. 그러면 사거나 파할 때는 샀을 때 취득세는 내야 되고 안 내야 되고, 이런 땅들 왜 안 내? 내야지. 사고 팔 때는 제한이 없다니까. 내고, 팔고 소득 있으면 양도세는 다 내는 거야 이게. 그런데 보유 과정 속에서 사용 수익자에게 과세하는 이런 땅들의 네 가지는 사용이 금지됐으니까. 무슨 금지? 그럼 보유과세인 재산세나 종부세를 과세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땅들은 취득세 내고 안 내고? 얘기했잖아. 취득세는 내고 안 내고. 취득하면 갖고 있다가는 재산세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종부세도 안 나와요. 이게 보유과세가 없어요. 그럼 어떤 땅을 말하느냐? 첫째가 기억에 가시면 이거 참 이번 시험에 좋은 건데 딱 네 가지 지문 나와 있고 하나 집어넣어서 틀리기 쉽게 고를 수 있잖아 이거. 그럼 시험 볼 때도 지문이 그렇게 나와. 공익상 바로 뭐예요? 과세하기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 법령이 규정한 토지가 뭐냐? 틀린 거 고르셔. 딱 나오겠지. 그럼 첫째가 기억.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재산세를 냅니다. 냅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냅니다. 그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뭐만? 통제보호구역만 재산세를 안 냅니다. 제가 낸다 그랬더니 수야 안 낸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좀 글을 좀 잘 읽어봐요. 그리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재산세를 내고 안 내고? 내는데 그 안 중에서 무슨 구역을? 그러면 통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통제보호구역은 군 상시 작전지역입니다. 그런 상시 작전지역에 있는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는 비과세하되, 또 통제보호구역도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 들어가서 농사나 또는 거기에 마을 주민들이 살 수 있는 대지 이런 것들은 과세를 하고, 그런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 전부가 비과세다. 아니면은 농지나 뭐를 빼고 대지, 농지가 뭐냐면 전답과수원을 농지라고 그래요. 그런 농지하고 뭐는 빼고 대지. 여기서는 용도가 대지지 지목이 대지가 아니에요. 용도가 대지인 것들. 그럼 대지는 종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땅이다.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서 공장을 지면 공장용 대지. 하지만 지적법상 지목은 장으로 표시하죠. 하지만 우리 세법 상관없어요. 그냥 대지면 돼. 대지.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나 뭔가 대지나 농지만 빼놓고 그건 상시 작전적인 통제보호구역 안에 토지 비과세하라. 통제보호구역. 통 동그라미 치셨나요? 통 안 내. 이건 통 안 내. 그러니까 괜히 통제보호구역 안에 들어갔다가는 많은 것을 놓고 나와요. 육신의 일부를 떼놓고 나오는 것은 당연히 그 일반적인 거고, 정신과 육체가 분리돼서 원구 형태로 내려오는 지역들이 전부 다. 제가 아는 사람은 거기 한번 들어간 다음에 20년 되도록 아직 안 내려봤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산림보호 좀 하자. 그래서 자기 땅이 임야가 산림보호구역으로 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산림보호구역이 뭐예요? 밑에 적어놨잖아요. 한치 앞을 못 봐. 수원이나 재방지, 유전자 보호를 목적으로 소유자 사용을 금지해 놓은 구역을 산림보호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사용이 금지된 거예요. 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또 산지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이 정한 야 여기 있는 좋은 산림의 씨앗은 우리 산림청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자 소유자 너 타치하지 마. 소유자 너 타치. 우리가 관리할 거야. 기분 나쁘면 우리한테 매수 청구하고 소유권은 너한테 있으나 관리는 우리가 해버리겠다. 최종님 산림청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채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지방관리청에서 좋은 수목일 뭐 주목지역이다 무슨 목지역이다 지정을 해서 지방산림계에서 정한 토지 이걸 시험림이라 시험. 그럼 시험림으로 지정되면 소유자 사용이 금지돼 버린 거예요. 금지. 사용 못합니다. 그럼 거기 채자와 시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자연공원지역. 그러면 자연공원지역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자연보존지구 할 때 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이 자연보존지구 중에 뭐 어디를 말할까? 혹시 여러분들 설악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설악산은 바로 국가가 지정하는 자연보존지구 안에 의미합니다. 그걸 우리는 국립공원이라 하지. 또 이런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는 무슨 과세한다? 비과세하라. 그럼 그것이 국립공원에 있는 것이 국가 것이라면 국가 등에 비과세하고 개인 소유 임야가 있어도 다시 무슨 소유 임야가 있어도 개인 소유 임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임야 자체는 자연보존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비과세조라 이 말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그럼 백두대간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동과 서로 구분되는 태백산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절반을 갈라놨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태백산 줄기에 있는 백두대간 보호지역 거기다 보호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안에 임야를 무슨 과세 줘라? 무슨 과세? 비과세. 그럼 백두대간에 있는 대관령 휴게소는 과세하고 비과세하고? 과세해야지. 대관령 휴게소는 사업용 영업용 대지 아니야. 그죠? 뭐를 비과세하자 그래서 거기? 임야. 농지? 아니면 임야? 예, 지목이 임야인가? 그럼 이거 대부분 다 임야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친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 보, 채, 시, 보, 보. 다시 한번 공익상 사용이 금지됐거나 사용할 수 없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토지. 여기서 우리가 동그라미를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통, 보, 채, 시, 보, 보. 다시 한번 시작. 통, 보, 채, 시, 보, 보. 이걸 국외음화 자음접변으로 읽으면 통, 보, 채, 시, 뽀뽀야. 다시 한번 뭐예요? 통, 보, 채, 시 뭐예요? 뽀뽀. 그럼 뽀뽀 해달라고 통, 보, 채 세요. 자녀들한테 예 학교 그냥 가지 말고 뽀뽀 해주고 가야지 이렇게 하면 돼. 통, 보, 채, 시 뽀뽀지. 비과세하라. 그럼 우리가 암기하는 게 벌써 2가지 나왔네. 자, 이런 공익상 쓰는 몇 가지? 6개. 묘지에 가서 뭐도 하고요, 제도 하고요, 통, 보, 채, 시 뽀뽀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긴 묘지에 가서 뽀뽀하는 건 좀 이상하네. 몰라.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냐? 임시용 건축물이야. 이거 일시성이야. 1년 미만에 잠시 건축했다 철거될 것은 1년 미만인 건 비과세하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뭔가? 과세 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6월 1일 현재 철거 명령을 받았고 보상 철거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올해 안에 철거가 확정된 일부 철거하면 일부는 놔두고 과세하고 철거될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줘라. 그럼 철거 명령 받은 거. 그럼 철거 명령은 토지는 아니고 뭘 말한다? 건축물 얘기지. 그럼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비과세다 아니다? 아니지. 건물만 철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건축물 비과세하라 이 말이. 그 밑에 보충. 그럼 지금까지 했던 동그라미 1, 2, 3, 4가 혹시나 그럴 일이 없지만 사치성 재산이면 어림파 한 푼도 없다. 과세하겠다. 그 다음에 1, 2, 3, 4 중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쓰면 공익을 목적으로 무료로 제공한 게 아니잖아요. 비과세를 하라. 아니 비과세 못한다. 그러나 3번과 4번은
공익상 처음부터 제공된 것이 아니었죠. 임시용 건물이나 철거 명령 받은 것들은 수익사업이나 사치성만 아니라면 유료 사용이나 수익사업에 쓰는 것도 괜찮다 이 말이. 그런 잠시 가게 열기 위해서 또는 잠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1년 미만짜리 잠시 지었다 철거한 것들은 비록 유료로 사용했을지라도 무슨 과세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뜻이. 철거 명령 받은 것도 포함해서. 그 다음에 또 큰 6번에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 구분이 나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무엇인가? 뒷장은 이제 생략할 것이고 앞장의 그 타이틀만 잘 봐요. 첫째, 갑이 토지 소유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땅을 갖고 있다면 경제활동의 첫째 사용하는 것은, 다시 뭐 하는 것은?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건축물의 부속 토지라든가 공지를 영업용으로 쓰는 것들, 이게 전부 다 무슨 합산 대상이다? 별도 합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해 주는 것이 있다. 사회정책적으로. 그럼 어떤 것이 분리과세일까? 사업용 중에서도 첫째 뭐인가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농지, 목장, 특정 임야, 즉 사업용 임야들. 그 다음에 입지 지역 안에 공장 용지라든가 기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바로 철도 용지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원제 골프장과 오락장 토지는 바로 분리과세를 시켜라. 그 다음에 그러지 아니한 것은 무슨 합산이다? 종합합산.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나대지. 잡종지를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들. 안 쓰는 땅. 경제활동에 안 쓰는 땅들. 근데 그 밑에 이제 두 칸이 있는데 원래는 별도나 분리과세로 가야 될 것 중에서 기준 면적이 초과한 것들은 비사업용으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다 후일에 또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중에서 바로 부적절한 것들, 그 대상으로 하기엔 부적절한 것들도 종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일단 종합은 낮이나 기준 초과나 부적절한 것이 다 종합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기준 초과나 부적절은 바로 기본서반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넘기시고. 그럼 별도 합산의 종류, 분리과세 종류, 종합합산의 과세 대상 종류 나와 있죠. 그런 것은 이제 후의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한번 이제 7 보시면 재산세 납세 절차입니다. 재산세 납세 절차 한번 보세요. 그림을. 시군구는 제일 먼저 세액을 산정해서 납세 고지서 발송하여 납세무자에게 발송하라. 그럼 납세무자는 바로 금융기관 등에 바로 재산세를 뭐 한다? 납부하고 뭐 받으면 끝? 영수증 받으면 상황 끝났어. 할 일이 없어 납세무자는. 받아서 내기만 하면 돼. 그 다음 밑에 가자. 과세 기준일 밑줄을 긋자.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로 가라. 그 다음에 납기를 보자. 납기는 언제가 있냐? 아까 우리가 7월과 9월에 낸다 그랬죠. 종류별로 한번 구분해 보자 이거예요. 첫째 토지. 토지는 토의 동그라미. 토지는 9월 달에 내는 겁니다. 많든 적든 다 9월 달이에요. 그 다음에 토의 동그라미. 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건축물은 건의 동그라미 7월 달에 낸다. 7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주택은 다시 뭐는요? 주택은 뭐 별장이든 일반 주거용 주택이든 주택 자체는 토지 건물 합쳐서 통합과세를 해놨기 때문에 세금은 나눠낼 수밖에 없다. 첫째, 주의 이름에 동그라미 치시고 주택은 50%는 몇 월 달에? 7월에 7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나머지 50%는 몇 월 달에? 9월 달에. 그런 주택은 한 채당 세금이 여기 안 보시고 한 채 세금이 아까 계산해서 이걸 잘 기억하라 해서 30만 원이 나왔다면 토지 건물 합쳐서 통합으로 계산해 놨으니까 요 30만 원의 세금은 토지 건물과 합친 세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나눌 수 없으니까 토지가 얼마인지 건물이 얼마인지 나눌 수 없으니까 절반 잘라서 몇 월 달에? 7월. 나머지 절반은 몇 월? 9월. 그래서 주택은 주와 7과 9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런데 주택의 세금은 이렇게 반반 나눠야 할 텐데 산출된 세액이 얼마 이하이면? 20만 원 이하야. 또는 이걸 그냥 납부할 세액 20만 원이도 괜찮고요. 그럼 다른 것이 없다면 산출세액이 20만 원이 납부할 세액이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20만 원 이하라면 20만 원부터 7월 9월 나누자니 좀 민망하니까 20만 원이면 그들이 적은 돈으로 생각하나 봐요. 20만 원 이하라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럼 지자체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의무 규정이다, 선택 규정이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동작구는 20만 원 이하는 안 할래. 나 10만 원만 할래. 일괄부가는. 이렇게 알아서 조정하라 이 말이에요. 지역마다. 그러면 이것은 바로 선택 규정이다 이 말.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무슨 뭐 한다? 할 수 있다. 그럼 주택의 세금이 20만 원 이하는 7월에 뭐 한다? 원샷 이렇게. 7월에 뭐라고? 원샷. 한 방에 가라.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는 좀 성수기 때 재산세 내는 거예요. 관광들 많이 할 때 7월 달에 내라. 7월 달. 근데 이번 시험에 29에 그거 나왔어요. 선박은 7월 달을 납기로 한다. 맞죠? 그건 지금 나왔었지. 그런 선박이나 건축물은 똑같아요. 납기가. 주택은 반반 나누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암기법은 토지는 9월 맞죠? 그럼 구토 하시면 돼요. 구토하게 되면 술 많이 먹고 구토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까칠해 뽀송뽀송해. 나와 있네. 구토하니까 밑에 건칠 나와 있죠? 거칠. 이렇게 거칠하면 어떻게 모자라도 둘러쓰고 학원에 와야 되나 아니면 그냥 죽치고 집에 있는 게 낫나? 몸이 피곤한데 죽치고 있으라고. 죽칠구 이렇게. 주칠구. 이것도 자음접변 국의 음화로 쓰면 죽치구 이렇게. 죽치고 내라. 어제 술값 얼마 썼을까? 20만 원 이하면 원샷 했다. 그 20만 원 이하의 술값은 주대는 할부를 해야 돼? 원샷 끊어야 돼? 원샷. 얼마 이하는? 20만 원 이하는 할부 끊지 말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토하여 거칠하니 죽치고 집에 있어라. 주대가 20만 원 이하면 뭐요? 원샷. 이렇게 끝을.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놔야 이제 시험장에 가면 아리까리하지 않아. 시험장에 가면 주택인데 어떻게 뭐 나누는데 언제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뭘 생각해야 돼? 죽치고 구태하고 거칠하니 죽치고 이거 딱 생각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지. 풀려지는 거야 문제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머리의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꼭 명심하라. 내 땅에 세금이 15만 원 나왔다면 납기는 언제로 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단으로 이렇게 틀린 건 처음입니다. 땅에 대한 세금은 많든 적든 9월인데 토지 세금이 20만 원이 안 된다고 뭐 7월에 원샷 하라고? 여기서 원샷은 뭐만 가지고 한다? 주택의 세금을 말하는 것이지. 한 채당 기준으로. 언제부터 토지가 원샷이 있었나? 우리는 뭐 하나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샷으로 들이대 아주. 집단으로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토지는 원샷 규정이 있고 없고 뭐만? 주택만. 여기까지가 기초과정이야. 기초과정. 그 다음에 납세지. 재산세 납세지는 소유자 주소지당 과세입니까? 바로 물건지에서 과세했어요. 아 그래. 동작구는 자기 물건 소유자 갑이 어디 살든 묻지 않고 일단 계산하는 거야. 갑의 걸. 그럼 그 지역이니까 물건지다. 그러면 토지는 토지 소재지, 건축물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냉기자. 징수 방법. 그럼 재산세 징수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계산해서 고지서 보내준다 그랬죠.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그럼 보통 징수는 납세 고지서를 납부 개시 전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납부 개시 전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통신 우편은 효력 발생일 5일 전에 다 고지서 발송합니다. 어떤 세금도 고지서는 5일 전에. 며칠 전? 행정 우편도 며칠 전에? 5일 전. 다 5일이에요. 통지는 다 5일. 그 다음에 과세 최저한. 아까 했던 거. 소액징수 면제하라. 납세 고지서 한 장당 기준으로 세기 얼마 미만이면 2,000원 미만이면 안 받을게. 그럼 2,000원이면 고지서가 오고 안 오고?
왜 또 안 오고 오고 2,000원 뭐면 미만에다 동그라미 쳐요. 2,000원이 안 될 때 안 나온다는 거지 2,000원이면 나온다는 소리 얘기지. 이것이 딱 시험에 3번 나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고. 재산세가 2,000원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2,000원까지는 나와요. 2,000원 미만자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재산세 부담의 상한. 재산세는 지속성을 갖는다. 그래서 토지나 건축물 이런 것들은 한도를 작년 세금 기준으로 얼마를 한도로 하겠다. 150, 150에 밑줄 쫙 그시고 150을 초과하면 초과는 없는 것을 한다. 더 이상 받지 마라. 하지만 주택은 한 채의 주택의 값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3억 이하짜리 집은 작년 세금에 얼마를 넘지 말고 105. 그 다음에 6억짜리 6억 초과부터는 얼마? 110. 그다음 아니면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130. 그럼 딱 6억이라면 얼마 한도? 110%가 돼. 과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고? 하여튼 세법에 출제하신 분들이 참 야비해. 6억 원일 경우 그러면 또 우리 헷갈리잖아. 110으로 갈까? 130으로 갈까? 헷갈리죠? 이하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밴댕이 습성이 있어요. 아주. 딱 6억이면 몇 프로? 110%. 6억 1원서부터 13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아니 뭐 그때 당시 과거 시험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주택이 직전 연도 전년도 세금이 얼마냐? 100만 원이고 해당 연도의 산출세액이 120만 원 나왔을 때 올해 낼 재산세는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6억짜리니까 공시가격이 작년에 얼마이고 100이고 올해 산출된 금액이 얼마? 120 나왔다면 작년 세금의 얼마? 100? 6억이면 110%니까 아이고야 계산은 안 되나 봐. 너무 크게 금액을 얘기했나? 작년에 100만 원이고 올해 산출된 세금이 120만 원인데 이 주택이 6억짜리래. 공시가격이 그러면 작년 세금의 110% 아니냐고. 그러면 최대 얼마? 110만 원까지는 낼 수 있는데 120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해당 연도에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 110이다.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럼 6억 1원이라면 얼마? 130이라면 올해 낼 세금은 얼마? 130하면 안 되지. 120만 원 그대로 내야지. 6억 1원짜리 집이라면 100만 원이고 올해 산출세액이 얼마라면 120이라면 원래는 130까지는 가능한데 내놓은 산출세액이 얼마라면 120밖에 없는데 보태내나?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이럴 때는 얼마 내면 돼? 120만 내면 돼. 이해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냥 출제위원회 말에 속아서 130으로 맞추는 일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저럴 때는 130이 되면 안 되지. 이해하셨습니까? 내일 세금 120밖에 없는데 한도가 130이라고 덜 한도가 안 채웠다고 채워 넣나?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닐 것이다. 그다음 밑에 분할 납부나 물납. 물납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밑줄 그으세요. 얼마 초과? 1,000만 원. 다시 한번 소리가 좀 적다. 다시 한번 얼마? 1,000만 원. 그렇죠. 감정 빼고 하세요. 다시 한번 얼마? 1,000만 원. 아니, 너무 이쁘게 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대로 하세요. 그냥. 관할구역 안에 납부할 세액이 납세 의무자.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신청은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신청하면 그 신청 10일 전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러면 심사는 5일 정도 걸려요. 그럼 10일 전에 신청하면 5일 내에 심사를 해서 과세관청이 이거 괜찮네 받아줄게 승인이 딱 허가가 떨어지면 물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납부할 세액이 8천만 원이 나오면 8천만 원 다 할 수 있어요. 전액을 물납할 수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1, 2, 3의 포인트가 뭘까? 전국 세계 1,000만 원이다. 아니면 지역별로 1,000만 원이다. 전국이라는 말 아니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10일 전까지 신청하고 결정은 며칠 내에 처리한다는 거 5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5일 정도. 거기 안 나와 있지만 그냥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대상 자산은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하라. 그럼 강남에 있는 재산세가 5천만 원이 나왔고 성남시에 있는 재산세가 200 나왔어. 그럼 강남은 분할 납부할 수, 아니 물납이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가능하고 성남은 안 된다. 그럼 이 경우에 성남 부동산으로 강남 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지역이니까 아니니까 아니니까 남의 지역 받지도 않아요. 왜? 남의 지역 받으면 미국 거 줄게요 그러버리지. 나 분할 납부 나눠내라. 납부할 세기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기간은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라. 분할 납부는 그 처리가 즉시 처리이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까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심사나 이런 결정 과정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즉시 처리해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라. 납부기한 내. 그 대신에 분할 납부 기간은 2달로 해주겠다. 그럼 분할 납부할 금액은 일부 내고 나머지를 분할하는 거예요. 1번 1,000만 원 이하 5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500만 원 초과 금액을 하라. 1,000만 원 이하짜리는 500 초과 금액을 하라.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얼마 이하짜리들은 얼마 이하? 1,000만 원 이하라면 만약에 1번 자기 세금이 재산세가 700 나왔다면 1,000만 원 이하 맞죠? 그럼 얼마를 초과한 금액? 500을 초과한 금액을 하라 했으니까 500을 빼면 나머지 얼마? 200. 요것이 분할 납부할 세액이고요. 요것은 바로 납기내. 다시 무슨 내? 납기내 내주할 금액입니다. 그러면 700이 나왔다면 제때 얼마를 내주고 500에다 200만 무슨 납부한다? 분할 납부 2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럼 분할 납부 기간은 2달의 여유를 주는 것은 고액 납세자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분할 기간에 2달 분할 납부한다고 해서 2달 연체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럼 분할 납부 금액에 대해서 연체 가산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yes, no? 요즘은 시험 추세가 그런 것들이에요. 분할 납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가운데 사이에 낀 논리적인 걸 파악하라고. 분할 납부는 납세무자의 권리다 아니다? 납세무자의 뭐다? 권리다. 분할 납부 2달 신청했다 그래서 분할 기간 동안에 가산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했던 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1,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얼마 이내로 하라? 50% 이내로 하라.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 사항을 가지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재산세가 3,000만 원 나왔다. 그럴 때 분할 납부할 금액은 1,000만 원 넘어갔죠? 넘어갔죠? 넘어갔을 때는 몇 프로 이내로 하라? 그 50% 이내니까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거 최대치로 한다면 3,000 중에서 절반이니까 1,500까지는 일단 납기내 내주시고 무슨 내? 납기내. 나머지 1,500은 2달 동안에 무슨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볼 때 이렇게도 뚝뚝 던져요. 어떻게 던지냐고? 재산세 납부할 세액이 1억인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습니까? 왜 또 아니라고 그래? 아까 3천일 때는 금방 잘하고 1억이니까 떨리나? 재산세가 1억이라면 최대치가 얼마? 5천만 원 내고 나머지 5천은 분할 납부할 수 있잖아요. 그럼 5천까지 한도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맞아요? 맞잖아요. 그게 왜 틀려 그게?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착각하는 거 아니야? 1,000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1,000만 원 초과 금액 전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했잖아요. 거기 그대로 문장을 보라고. 문장을 좀 잘 봐요. 니은 1,000만 원을 초과한 자는 납부할 세액의 몇 프로 이하로? 그럼 1억을 낼 사람은 1,000만 원 초과 금액 맞죠? 그럼 몇 프로 이하? 그러면 1억에서 50%면 얼마? 5천만 원.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가죠?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지 마. 그렇게 했을 때 툭툭 던지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참 맞는 말이다 이 말에 그런 것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라. 이제 나중에 이제 기본서 기본서에 들어가면 제가 단원별로 문장을 줘요. 문장을 주고 괄호 넣어서 요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선택을 딱딱 하는 또 그 지문이 또 기본서 시간에 나갈 거예요. 이런 걸 다 집어넣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해주셔야 돼요. 열심히. 그 다음에 뒷장을 넘기십니다. 거기에 구경만 해요. 구경만. 첫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서 있죠? 그죠? 신청서 옆에 가봐요. 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즉시 처리다 아니면 시간을 두고 처리하라. 밑줄 그시고 즉시 처리하라. 그럼 밑에 신청인 밑에 부가 고지 내용을 보세요. 납부기 한 그냥 점 찍어 놓고 10 몇 번의 번호가 8번 납부기 한 점 찍고 그 다음에 부과액 9번 나와 있죠? 한번 써봐요. 금액 600만 원만 써보세요. 6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그럼 밑에 10번에 뭐 나와 있어요? 과세 대상. 그럼 그걸 다 토지 이렇게 써봐요. 토지다. 그 다음에 납기 내 세금이 얼마인가? 분할납부 한다면 500이 있었죠? 그럼 납기 내에 내야 할 세금이 얼마예요? 왜 500? 600이니까 500은 내야죠? 그럼 500 쓰고 그다음에 분할납부세액은 얼마? 얼마? 100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그다음 분할납부 기간은 몇 월? 2개월. 그다음 분할납부 사유 있죠? 사유는 점을 찍거나 그냥 도의 없어서 그러면 돼.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떨고 못 쓰고 있더라고. 실무 현장에서.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거기 재산세 물납 허가 신청 나와 있죠. 근데 또 밑에 보시니까 물납 변경 허가 신청이 있죠. 허가 신청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세요. 이 뜻이고 변경 허가는 먼저 번에 신청한 것이 좀 안 좋아서 다른 걸로 바꿉니다라고 하는 게 변경 허가. 그럼 여기서 일단은 재산세 물납 허가나 변경 허가는 처리 기간은 며칠? 5일. 그 신청서 들어가면 며칠 간본다? 5일 간보고 있다가 그러면 됐어. 그럼 10일 전에 신청하면 5일간 간볼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기시고. 재산세 토지 고지서 있어요? 없어요? 토지는 필지별로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한 장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그럼 토지는 한 구청마다 고지서는 한 장으로 오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인별 고지하는 거구나. 그냥 넘기시고. 넘겨요. 그냥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토지 말고 다른 고지서 있죠? 이것은 물건별로 이제 물건 하나하나마다 고지서가 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 군데로 접어서 편지통에 꽂혀 있을 거예요. 이 한 장이 3면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재산세 전부에 대한 기초과정이 종결됩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프린트를 보십니다. 자, 4주차 재산세 편입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대답을 함께 해줘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재산세 특징부터 봅니다. 재산세는 제일 먼저 국세이다, 지방세이다, 지방세. 그 다음에 과세관청이 결정하는 무슨 주의? 부과주의, 조세. 징수 방법은 신고납보다 보통징수다. 보통징수. 그럼 도시지역 안은 일반 재산세와 무슨 지역분을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그 다음 과세 대상으로 가자. 토지는 소유자별로 관할 구역별로 나누어서 성격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무슨 합산과 종합합산. 사업용으로 쓰는 무슨 합산? 별도합산. 그 다음에 사업용 중에서 사회적 지원 대상이나 사치성은 묶어서 무슨 대상? 분리과세 대상이 이렇게로 구분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은 물건별로 구분과세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 주택별로 구분하되 토지, 건물, 토지 및 건축물 및 딸린 토지를 포함해서 주택이라 한다. 이때 겸용주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 동은 바로 구분할 동이니까 뭐예요? 주택분만 주택 각각을 한다 이 소리. 1구일 때는 믹서로 쓸 때는 1구일 때는 50% 이상의 주택이면 모두 뭐로 보라? 주택. 그다음에 용도는 그 주거용 주택과 별장으로 구분한다. 선박은 물건별로 항공기도 물건별로 하라. 그다음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정리하자. 재산세 납세분의 원칙상은 과세 기준일 현재 무슨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 하지만 예외적 납세 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가 될 때도 있다. 매매 등으로 소유권 변동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가 없거나 그다음에 사실상은 종중 소유 토지인데 또는 종중 소유 부동산인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종중 것이라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가 내라. 그다음에 연부 매수 계약자에게 납세 의무가 있는 것들은 바로 국가 등과 관공서 등과 연부 매수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을 때 이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 계약자가 국가 등의 소유권이 있어도 일단은 재산세를 내게 할 것이다.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로서 상속 등기나 소유자 신고가 아니 된 것들은 무슨 상속자로 한다? 주된 상속자.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것은 제껴놓고 그다음에 사용자,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뭘로 한다? 사용자에게 과세하자.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표준을 만들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선박과 항공기는 얘 때문에 사단이 났으니 무슨 표준에 그대로 가고 시가 표준에. 그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인 시가 표준에게다가 공정시장가격의 70%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따로따로 하지 말고 종합은 시군구별로 묶으시고 별도도 묶으시고 분리과세는 토지별로 각각 일단 계산하라. 그다음에 건축물은 물건별로 시가 표준의 공비 70을 곱하고 주택은 주택별로 시가 표준의 공비 얼마다? 60%를 곱했을 것이다. 그다음에 재산세 세율을 하자. 표준 세율은 천재 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지속적이다 아니면 해당 연도에 한해서 해당 연도에 하나에 적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될까? 종합합산은 종이호 누진세율이고 별도합산은 변리사로 누진하라. 분리과세는 뭐가 됐다? 땡칠이 사영 이렇게 간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주택을 보자. 주택은 별장으로 쓸 때는 1000분의 40이요. 주거용으로 쓰는 주택은 주택별로 해서 1000분의 1에서 4까지 주택은 주 1, 내수로 해서 주길래 누진하면 된다. 그다음에 도시지역부는 토지, 건물, 주택은 세율은 바로 재산세는 다르도 이 도시지역부는 한 방에 다 똑같다. 1000분의 몇이다? 1.4. 그럼 골프장용 토지도 도시지역부는 1000분의 몇이다? 1.4. 재산세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다음에 재산세 비과세 대상은 첫 번째가 1번의 기업은 국가나 관공서, 외국정보 주한 국제기구 등이 소유한 재산은 비과세를 하고 그다음에 니은 국가나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다 무료다? 무료로 사용하는 토지는 비과세할 것이다. 또는 무료로 사용한 부동산이다. 그다음에 기타 재산은 사유재산 비과세가 있다. 사유재산 비과세 중에서 다음에 6가지 지목을 하자.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걸 갖다 우리가 약식으로 암기법은 시작. 묘지에 가서 제도하고 유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한마디로 다음에 상당한 이유한 토지가 있는 것들. 첫째 뭐예요? 통, 보, 채, 시, 뽀 나와 있죠. 이 지역 비과세 해줘라. 또 임시 건축물로 1년 미만인 것들. 그다음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보상 철거 계약에 체결된 건축물 역시 비과세할 것이다. 미철거 부분은 과세를 하고요. 재산세 납세 절차로 가자. 납기는 어떻게 될까? 다음을 납기로 하여 납세 고리서를 발송하여 보통 징수한다. 정기부는 토지는 9월 구토하고 건물은 7월에 건칠했죠. 주택은 어떻게 한다? 7구니까 죽치고 내라. 그다음에 징수특례는 주택의 세금이 주대가 얼마 이하면 20만 원 이하면 나눠낸다. 원샷한다. 원샷. 주택만 원샷 규정이 있다. 선박항공기는 7월 달에 내는 것이고 그다음 부동산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되는 것이며 그다음에 과세 최저는 납세 고지서 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소액징수 면제한다. 네 번째 재산세 부담의 상한 제도가 있다. 한도는 작년도 세금의 150으로 하고 150을 초과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는 다음의 가액에 따라 재산세 한도를 하겠다. 여기서 계산한 한도는 어떻게 될까? 공시가격이 한 채당 3억 이하짜리는 얼마? 100억. 3억 초과 6억 이하는 110. 6억 초과는 얼마? 130. 그다음에 재산세는 물납도 할 수 있다. 물납은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한 자? 1000초. 관할구역 안에 부동산으로 가능하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재산세 분할 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얼마를 초과한 경우? 500초. 몇 달? 2달. 그래서 우리가 5초에 2달행을 명심해 주시고 여기까지가 재산세 오늘 약 3시간 20분 동안 진행됐던 것이 단 정리는 4분 걸렸습니다. 몇 분 걸렸다고요? 이 4분의 행복이 12강에 딱 들어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